유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산출 근거를 아주 상세하게 입력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보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은 부서에서 정말로 많이 산출 근거를 구분을 쪼개고 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많았습니다. 작년에 사실 좀 많은 부서가 반려를 당했었습니다. 산출 근거의 정보가 너무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 산출 근거는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입력이 되냐면, 자, 특강을 진행했다. 기존에 2번 할 건데 한 번 할 때 우리 70만 원 정도 써요. 140만 원 신청했다. 올해 저희 김대현 차장이 꼭 강조해달라 했습니다. 부실하게 하면 반려를 엄격하게 할 거다. 지금 되게 뒤에 엄격한 표정으로 서 계시거든요. 네. 반려됩니다. 이렇게 쓰면. 자, 취업 관련 특강이 있으면 당연히 그 강의를 진행할 강사가 있을 것이고, 이걸 안내할 뭐 현수막, 그리고 뭐 그 강사와 뭐 식사 한 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대로라면 아까 산출 번호 얘기 나왔잖아요. 번호 하나에서 끝났겠지만 지금은 좀 더 많은 정보가 생성이 되겠죠. 행사비다. 한 번에 행사 일식 곱하기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 아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밑에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세미나를 진행을 했다. 그러면 숙박비에 우리가 아마 100명 정도 모실 거니까 방 50개 빌려서 이 정도 금액이 들 것 같고, 뭐 버스를 빌려서 이 정도 들 것 같다. 이런 상세한 계획들을 세워 주십사 합니다. 자,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냐. 내년도 1년 뒤의 일인데 되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아주 새로운 사업을 도입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하고 전용 메뉴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집행 내역을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이 업무를 진행을 할 때는 돈을 요렇게 써왔구나. 올해도 큰 변동이 없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구획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아주 잘 관리하는 사례를 하나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취업지원팀에 차경엽 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네, 차경엽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결의서에 첨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너무 꼼꼼하게 잘해서 예산이 총 700만 원짜리인데 저 인건비도 뭐 강사비, 그다음 심사하는 사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홍보비 할 때 현수막도 우린 3개, 건당 44,000원. 뭐 이렇게 해서 총 7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짜오셨습니다. 되게 좀 개인적으로 잘한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산을 신청할 때만 이렇게 산출 근거를 잘 입력하면 되느냐? 자, 우리가 전형을 되게 많이 풀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전형을 하면 우리가 애초에 수립했던 계획이 다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를 예산을 신청할 때 이렇게 꼼꼼하게 해놓고 전용할 때 좀 흐지부지하게 해버리면 사실 처음에 의미가 아주 다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내용은 전용할 때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네. 전입 예산을 늘리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전출 예산을 줄이는 이유, 줄여도 되는 이유, 줄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잖아요. 기존의 계획이 축소가 되었다거나 혹은 기존 계획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뭐 물가가 하락이 되었다. 아니면 투입해야 되는 자원이 줄었다. 뭐 이런 정보들이 기재가 되어야 저희가 이게 전용을 해도 기존 계획과 문제가 없고 나머지 변경된 계획을 진행하는데도 잘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산출 근거를 잘 짜놓은 것들이 지출 결의하기 전에 사전 품위의 내용과 제대로 매칭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통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출 근거에는 뭐 현수막 3개, 뭐 5만 원, 15만 원 해놓고 실제로 봤더니 되게 엉뚱한 내용으로 이제 뭐 기재가 되어 있다. 뭐 한 건에 뭐 15만 원짜리를 했다거나 혹은 현수막인데 여기는 뭐 팜플렛을 뭐 제작을 했다거나 이렇게 기존의 산출 근거와 품위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해서 반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산출 근거를 이제 상세하게 입력을 해달라. 어디에 입력을 하느냐. 아까 우리가 월 단위로 배정하는 것들을 이제 업무를 없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전용 사유는 아주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칸을 대폭 늘려놨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메뉴를 그 내용을 적어주시고 여기와 관련된 자료라든가 있다면 전자결제 진행하실 때 파일을 첨부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입대체 예산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산업대학원의 질문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수입대체 예산은 저희 말 그대로 그냥 학부과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입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그 수입으로 지출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운용하는 부서들을 말합니다.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연히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전년도의 실적, 올해 실적을 봤더니 내년도에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수입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과정이 끝나봤더니 실제 금액은 어떠했다. 확인이 되겠죠. 그럼 그 금액에 맞게끔 재배정을 통해서 2주 안에 꼭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고 줄고 약간 수입이 늘고 줄고 할 때만 제가 재배정의 개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업무는 재배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은 수입대체 예산의 예산 개정 과목 바꾸는 거 지금 되게 많이 재배정 메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대체 예산도 교비의 일부입니다. 네. 수입대체 예산도 앞으로는 전용 메뉴에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출 개정 과목을 바꾸는 것들은 모두 다 전용 메뉴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예산 총계주의는 저희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입 지출 예산 꼭 다 같이 편성을 해달라. 수입이 100만 원이고 혹시 그런 걸 대행해 주는 데서 수수료 5만 원을 떼고 95만 원 입금해 줬다. 그럼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예산은 95만 원이 아니라 수수료를 포함한 100만 원을 꼭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 일반 부서에서는 이제 앞으로 업무 추진비를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썼냐 보면 다른 부서랑 같이 간담회를 갖는다고 할 때는 저희가 업무 추진비를 계정을 사용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추진비를 해석을 해야 되는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총장님이 사용하시는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사실 업무 추진비의 개념은 우리가 사용했던 개념이랑 조금 달랐던 거죠. 우리가 기존에 다른 부서랑 밥 먹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전체 다 기타 운영비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7일 2주간이고요. 배정 예산은 학부과 배정 예산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저희 부서에서 전자결제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네. PC랑 전산기기 혹은 사무용 기기 이런 것들은 사실 대행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배정 예산은 스스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일주일 정도 전에 각 해당 부서로 제출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회계 마감 관련 서류 제출 기한입니다. 올해 회계 마감 기간 날짜는 2020년 2월 29일이고요.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월 28일이 되겠죠. 구매 요구서 제출 기한은 작년이랑 유사합니다. 네. 유형자산성은 1월 3일까지고요. 그 외에는 1월 16일까지입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그 뒤에 꼭 구매 요구가 되야 된다면 구매 관제팀에 문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구매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사실 좀 일정한 뒤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꼭 이 날짜를 준수해 달라는 구매 관제팀 선생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지출 결의서는 대폭 뒤로 미뤄졌습니다. 저희가 결의서가 다 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가 실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종이에 결제를 받는 사례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회계팀에서 우리가 이걸 정리하는 기간은 일주일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월 21일까지 지출 결의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3주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